네, 안녕하세요. 동양미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건기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예정에도 없던 동영상을 찍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네, 이번 수업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빅데이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빅데이터가 요즘의 산업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다음에 이 수업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IT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제 글로벌 시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글로벌 시총이라고 하는 거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업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10년 전, 10년 전에는 그 글로벌리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고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탑10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석유 기업이나 원자재, 금융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IT 기업은 여기 있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지금은 더 심화됐을 때였는데요. 2017년 5월 기준으로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애플, 알파벳, MS,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이 총 7개의 IT 기업이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돈도 잘 벌고 향후의 성장성도 굉장히 미래도 밝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잘 나가고 있죠. 네. 예, 여기 중간에 이제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알파벳은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러한 IT 시대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DT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데이터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이러한 IT 기업들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이제 좋은 기업들이 이러한 IT 기업들이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유는 이러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 생성되는 여러분들의 발자취들을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발자취들을 모아서 얘네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쌓아놓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데이터 센터 수도 굉장히 많고 클라우드도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나 IT를 투자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 확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러한 데이터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머신러닝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러한 데이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표도 우리나라,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회사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미국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장 조사기관이 있는데 이 조사기관에서 미국 경쟁력이라고 써있지만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 원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원유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데이터로만 존재했을 때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분석하고 해서 유의미한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활용을 해야지만 이제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원유도 마찬가지로 원유만 보면 원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름 덩어리죠. 이런 기름 덩어리만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아무런 그런 이득이 없지만 이런 원유를 가공하면 다양한 휘발유도 만들 수 있고 가솔린도 만들 수 있고 디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석유화학 제품들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료잖아요. 네, 이러한 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게 바로 이 원유라고 하는 건데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산업에 이제 원유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데이터라고,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활용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구글에서 독감을 예측한 서비스예요.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예,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코로나가 요즘에 막 그 확산되는 것처럼 그 이제 독감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그러한 독감이 과연 어디에서 언제 어디서 유행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구글은 이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독감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을 구글을 통해서 막 검색을 하겠죠. 누군가가 이제 자기가 뭔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내가 이게 일반적인 감기인지 독감인지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보통은 저희는 네이버에서 막 검색을 해보듯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구글에다가 대고 독감의 증세, 독감 증세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겠죠. 예, 그런 이러한 검색어들을 기반으로 구글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독감과 관련된 키워드로 얼마나 많이 검색했는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언제 어디서 그 독감이 유행할 건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이제 큰 화제가 됐었던 그러한 사례고요. 예, 굉장히 꽤 된 얘기예요. 한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코로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추천을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존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러한 쇼핑몰,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 쇼핑몰 같은 경우 인터넷 쇼핑몰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최대한 자기네 쇼핑몰에서 많은 물건을 사야 자기네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살만한 물건,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물건들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그 물건들을 사게끔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마존이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거를 A라고 하는 물품을 사러 들어갔는데 이 A라고 하는 물품을 사면서 이제 원래는 사려고 할 생각이 없었던 B나 C나 D 같은 다른 물건들을 이제 아마존이 막 추천을 해주면 사람들이 맞다 이런 것도 필요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물건들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는 사용자가 사려고 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사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매출을 많이 수익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존이 굉장히 유명한 추천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이고,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면 그 컨텐츠를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잘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은 이제 약간 스마트 물류라 그래가지고 쿠팡 하시면 이제 보통 생각나는 게 로켓 배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쿠팡이 이제 맨 처음에 떴던 이유가 이런 로켓 배송 때문에 떴는데, 이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거는 당일 배송, 요즘엔 당일 배송도 많이 하지만 뭐 2일 배송, 당일 배송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가능하게 된 그 원인은 쿠팡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물품을 살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하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 이제 물류 창고라고 하는 게 이제 전국에 막 여러 개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뭐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제 물류 창고라고 하는 건 이제 물건을 쌓아 놓는 거죠. 물건을 쌓아 놓는 곳인데, 이게 이제 전국에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제 쿠팡에서 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그 물류 창고에 있던 물건을 소비자에게 이제 배송을 해주려면, 이제 어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하면 그 물건을 그 소비자한테 가장 빨리 배송을 하려면 그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갖다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주문한 거는 서울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갖다 주면 빨리 갖다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물건이 서울에는 없고 부산에만 있다 라고 하면 부산에서 다시 가지고 올라와야 되니까 이제 빠른 배송이 쉽지가 않겠죠.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팡에서 했던 거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언제 얼마나 팔릴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샀던 구매 이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한 저녁 6시쯤에 뭐
어떤 물건이 한 2,000개 팔릴 것 같다. 서울에서 2,000개 팔릴 것 같다. 라고 하면 한 2,000개 정도를 서울 물류창고에 미리 갖다 놓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능하게 했던 게 이제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자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라는 이제 스마트 패스트 패션 이제 대표 주자인데 이것도 이제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카드사도 마찬가지예요. 카드사도 이제 아까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처럼 사용자들이 자신의 자사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혜택들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신용카드를 쓰면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러한 고객들이 자신의 카드를 쓰게끔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혜택을 주는 형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삼성카드를 예로 들었지만 이건 이제 삼성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도 이제 동일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몇 가지 예제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본 기업들일 거예요. 이만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또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하는데 빅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1분 동안에, 여기 보시면, 1분 동안에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아마 제가 2018년도, 2017년도에 이제 가져온 거라,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1억 6,800만 건 정도의 이메일이 1분에 이제 막 보내지고 있고요. 구글에서 한 70만 건 정도의 쿼리가, 그러니까 검색하는 거죠.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게 1분에 70만 건 정도가 쌓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트윗 메시지가 1분에 한 10만 건, 9만 8천 건 정도가 쌓이고 있고요. 네, 스카이프에서 보이스 콜이 한 37만 건 정도, 37만 분이네요. 이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유튜브는 이제 제가 이게 지금은 훨씬 많아졌을 것 같은데 1분에 한 600개 이상의 새로운 비디오가 지금 업로드 되고 있고, 네, 이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들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조금 정의를 조금 이제 약간 학술적으로 조금 해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뭐 MySQL이나 오라클 같은 기존의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MySQL이나 오라클 같은 그러한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보통은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가 워낙 너무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원래 쓰고 있던 그런 DBMS로는 좀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규모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돼요. 네, 그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저희가 모호하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좀 빅데이터의 특성을 조금 정의를 해보면, 여기 이제 보통은 3V라고 해요. 3V라 그래서 그러니까 V로 시작하는 3개의 단어로 이제 빅데이터를 특징을 뽑아내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다. 볼륨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데이터량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버라이어티, 다양해야 된다. 이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이제 정형,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데이터가 이제 딱 천편일률적인 딱 주어진 포맷대로만 생성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제 종합해서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이러한 의미로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규모랑 조금 볼륨이랑 조금 비슷한데 벨로시티, 속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축적이 되고 있어야겠죠. 데이터가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제 쌓여지고 있는 형태를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V라고 하는 거는 규모, 다양성, 속도, 볼륨, 버라이어티,
velocity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빅데이터의 정의고요. 이제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4V, 5V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V라고 시작하는 단어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V로 시작하는 단어를 또 한두 개씩 더 추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첫 번째 추가했던 건 가치.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value, 가치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요. veracity라고 하는 정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이제 쌓이는데, 그러니까 얘는 조금 어려운 정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의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의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 속에서도 가치를 찾아내야겠죠. 예,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제 정확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4V, 5V는 사실은 좀 제 생각에는 좀 말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3V, 세 개의 V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이제 딥하게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처리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럼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처리를 못하면 다른 기술로 좀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의 정의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빅데이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좁은 의미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 빅데이터 자체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만 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빅데이터는 이런 자원, 이게 자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정의했던 데이터, 그러한 커다란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로는 처리할 수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기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랑 삼박자가 맞추어져야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걸 활용을 잘 해서 그러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삼박자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은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잘 저장해 놓고 관리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뭐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죠.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데이터의 종류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서 버라이어티, 다양성이 있었는데요. 그런 데이터의 종류가 형태가 여러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도 있을 수 있고, 이미지, 동영상, 뭐 XML이나 JSON 같은 뭐 그런 데이터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문서,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인기가 많아진 거는 이제 지금은 꽤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제 사실은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핫해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유가 있는데, 근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빅데이터가 유행하기 전부터도 있었어요. 네, 전부터도 있었는데 왜 최근에 이게 많은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발자취,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 행동 결과, 행동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다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인터넷이나 뭐 PC, 모바일 같은 그런 기술들이죠.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했던 행동들이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일례로 옛날에는 저희는 이제 뭐 공책에다가 일기를 썼다면 요즘에는 공책에다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서버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저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다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장할 만한 데이터가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 정보량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져요. 옛날에는 뭐 몇 기가 몇 테라 정도였는데 요즘에 몇 페타, 제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 행동들을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한 1000테라바이트가 필요해요. 1000테라바이트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PC에다가 1000테라바이트 저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예, 굉장히 힘들죠. 물론 뭐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뭐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으면은 할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굉장히 커다란 양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려면 보통은 이제 한 대에다가 저장하지 않고요.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여러 대 분산해서 저장을 해놔요. 예, 그런 이제 분산해서 저장해 놓는 기술들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요 하둡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하둡이라고 하는 기술은 한 2004년도 정도에 나온 기술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구글에서 구글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IT 기업이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의 양도 많겠죠. 그러한 빅데이터를 잘 저장하기 위한 이제 구글에서 빅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런 빅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하둡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가장 근간이 되는 그 분산 저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제가 태어났던 1980년대에는 1GB라고 하는 걸 저장하기 위해서는 10억 원이 필요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100원 미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뭐 별거 아닌 데이터인데 뭐 한 천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 1000억 원어치를 들여서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그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그 데이터로부터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싸게 저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둡이라고 하는 기반 기술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굉장히 일부만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러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저장해 놓은 걸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처리한 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한 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시각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한 장의 표로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있어요. 예,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들이 막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게 필요해요. 수집하는 게 뭐 어렵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수집하는 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수집하는 기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그냥 어떤 파일로 제공해주면 파일을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것도 일종의 수집 행태인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들이 막 생성이 될 때 그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술들도 있는데 이런 수집 기술들도 있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기술들도 필요해요. 아까 말한 게 대표적으로 하둡이라고 하는 분산 저장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NoSQL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기술들도 필요하고요. 예, 저장해 놓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거죠. 처리한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배웠던 SQL문 같은 걸로
원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서 보는 기술, 혹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인공지능, 뭐 강화학습, 뭐 이런 다양한 분석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표현, 시각화,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거나 도표로 보여주거나 이제 사용자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표현해주는 다양한 기술들도 필요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든 기술들을 다 저희가 배울 수는 없고요. 이제 이러한 카테고리가 있다, 기술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